자, 내려가 보죠. 양가로 2번이죠. 주식 등의 취득이죠. 왜?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과세 대상이니까. 자,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에요. 부동산의 취득 행위가 과세 대상이에요. 취득세. 취득 행위예요.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의 취득 행위가 과세 대상일 써야지. 자,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의 취득원이 아까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거죠.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가끔 외부에서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법인 설립 시에는 우리 원시 취득에 대한 부분이지만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처음에 100%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증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100%로 지분 갖고 법인 만들게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해주죠. 그렇게 컨설팅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어설프게 60% 갖고 있다가 60% 70% 갖고 있다가 나중에 10% 20% 사고 그러면 와이프한테 줘볼까? 뭐야 필요 없죠. 다 두들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100%를 만들었다가 스타트 하세요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요. 그거는 이게 지금은 이런 회사가 인정이 되니까 지금은 자 그렇구나 보시고요.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자 간주취득의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인데 과점주주가 된 과점주주 된 당시 체크할게요. 자,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요. 그러면 이때 보세요. 우리가 법인 설립시가 아니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예요. 요거는 그러면 법인 설립은 한 4년 전에 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때 20%를 더 사서 60%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시점 기준. 과점주주가 된 당시. 그러다가 제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20%를 추가로 산 거야. 그래서 지분율이 80%가 된 거야. 그러면 그 80%가 된 그 당시.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부동산 등 가액 곱하기 우리가 취득분. 지분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초 과점주주일 땐 전체분이고 우리가 지분 증가로 과점주주로서 지분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증가분이고 과점주주였다가 비과점주주가였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돼도 증가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표라고요. 그리고 세율은 간주취득이니까 2%죠. 그런데 이 가액을 따지는 건 시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어느 시점이에요? 과점 주주가 된 당시인데 그 과점주주가 된 당시가 이때는 60% 과점주주 그 다음에 추가로 20% 과점주주가 된 그때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문제는 자 여기 건물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우리가 해올 거 아니에요. 사업자라면. 그렇죠? 그러면 자 4년 전에 건물 취득가하고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을 감안한 부분이 한 1억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감가상각 하기 전에 가액으로 해야 될까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우리 회계적 용어로 하면 장부가액으로 해야 될까요? 장부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년 뒤에 또 사면 그 당시 가액. 그러니까 지금 감가상각 자산이 여기 많을 수 보통 많아요 적어요? 토지 빼고. 많죠? 권리 빼고. 토지 권리 빼고는 웬만하면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분을 감안한 고려한 가액이에요. 근데 이 당시 가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송이 하나 붙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감가상각비를 안 잡은 거야.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감가상각비 안 잡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드 나가면? 뭐 많아요는 좀 그렇지만 있어요. 이게 왜 임의상각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익 안 나는데 감가상각비 왜 써요? 이익 날 때부터 잡아야지. 외감 대상 아니라고 치고 이게 그러니까 감가상각 안 잡다가 이제 초도감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초짜 회계사들 걔네들 이렇게 노가다 시키자. 그러려고 너 보낸 거야. 뭐 이래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얘는 원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한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안 잡은 거야.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안 잡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부동산 등 가액으로 세금을 내니까 억울하죠. 근데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부분으로 세금을 고쳐서 적게 내달라, 돌려달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판정이 났을까요? 감가상각비를 안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면 이 가액이 확 다운되니까 세금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가점주주가 된 당시 장부 상태에 의한 가액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감가상각비 계상 안 된 가액이 장부가액이고 그 가액으로 과세한 건 문제가 없답니다. 그건 그러니까 잘 좀 하지 뭐 그런 얘기예요. 계상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빡시네. 좀 전향적으로 봐주지. 그런데 판결문 읽어보면 뭐 그렇게 얄짤 없어요. 뭐 보면. 자, 그 부분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자, 과점주주가 된 당시입니다.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까 뭐라 했어요? 신탁으로 걸어놓은 저쪽으로 넘겨놓은 거, 명의 넘겨놓은 거, 등기등록 넘겨놓은 거 포함 제외. 포함. 이거 세금의 필수단으로 악용하지. 이거 제외하면. 그렇죠? 자, 취득한 걸로 본다. 과표 보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 가액. 저는 그냥 부동산 등 가액이라고 쓴 거죠. 그리고 곱하기. 자, 분모 보세요. 그 법인의 주식 출자의 총수가 100주라고 해볼게요. 근데 분자 보세요.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출자의 수인데 얘가 이제 60%야. 60주야. 그럼 이제 6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20% 추가 취득해서 80%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주가 돼서 20%가 되는 거죠. 분자가.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 따질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놓고 따진다? 빼고 따진다? 빼고 따진다. 넘겨보세요.